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자, 오늘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크게 빠졌어요. 마치 최근에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면 물가 상승도 국내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또 전쟁이 마치 국내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국내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는 1.8%의 급락이 나왔고, 무엇보다 동시호가에 여기 큰 음봉이 하나 나왔죠. 동시호가 10분 사이에 크게 또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3%의 급락이 나왔고, 별다른 반등 없이 내내 흘러내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의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면 최근의 흐름과 별반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수의 움직임처럼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고, 조금은 특이했던 것이 동시효과의 삼성전자는 조금은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면, 반대로 하이닉스 쪽에서는 동시효과의 매수가 들어왔고 오히려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도 조금은 특이한 움직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플랫폼 기업들 또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네요. 그리고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오랜만에 에코프로비엠이 5%의 상승이 나왔고 다시 한번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전에 코스닥 2위였나요? 그 위치에 있었던 신라젠이 거래가 정지되었고, 오늘 새롭게 다시 거래가 풀렸잖아요. 그래서인지 오늘 상한가와 함께 여기 보면 오늘 시총 33위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이 정말 궁금해지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수급을 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가 나왔고 연기금이 많은 매도세가 있었네요. 이어서 코스닥을 보면, 자, 코스닥은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기관도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당일 추이를 한번 보여드리면, 자, 코스피의 흐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사실 동시효과 전만 하더라도 기관과 외국인이 약 500억 규모의 순매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효과에만 거의 2천억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의 물량을 다 받아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동시효과에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그래도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은 들어왔었네요. 자, 일반적으로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에 큰 변동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동시효과의 손바뀜이 조금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특이하게 동시효과에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을 때는 그 이후의 시장 흐름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면 오늘도 소폭이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반대로 기관만 나홀로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제가 표현을 소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 소폭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금액만 놓고 본다면 이게 결코 소폭이라고는 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보면 하이닉스는 오늘도 많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모처럼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지 못한 시장 속에서 나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고, 이어서 삼성 SDI 오늘 2%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60만원을 깨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오늘은 기관만 순매도가 나왔었네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 종목도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양호한데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도로 보여주었네요. 그런데 조금은 특이한 것이 줄곧 매수세를 보여주었던 연기금 쪽에서 오늘 처음으로 소폭이지만 순매도가 나왔고, 이런 흐름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단순히 금액만 봤을 때는 그렇게 신경 쓸 수 있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기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다시 한번 인버스에 많이 베팅을 했고 성일하이텍, 네이버, 에코프로비엠, LNF, LG화학, 전반적으로 2차전지 관련주에 많이 베팅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날의 해외 증시를 보면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으로 파란 음봉이 나왔고 S&P 500에 0.3%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가상으로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했어요. 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5거래일 연속으로 파란 음봉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종가가 다시 한번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물론 종가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신저가는 아니었지만 마찬가지로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다른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가 마이너스 0.5%, 대만이 1.3%, 상해 지수는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만 시장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국내 시장도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일단 국내 증시는 미국의 3대 지수라든지 일본 니케이, 그리고 중국의 상해 지수, 이러한 국가들의 시장 흐름보다 대만 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IT 기반의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또 대부분이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만과 국내 증시, 오늘 글로벌 증시 내에서 가장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발표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들을 보면 그렇게 썩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앞서서 어젯밤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달 대비 무려 0.4% 증가세가 있었고,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있어서 코어 CPI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PI도 마찬가지로 코어 PPI가 있는데 전월 대비 0.3%의 상승이 나왔고,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발표를 앞두고 있는 9월 소비자 물가지수, 마찬가지로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 발표되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8.3%가 나왔어요. 물론 전달보다 0.2%, 기록상으로는 떨어진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 코어 CPI는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발표되었던 생산자 물가지수, 거기에서도 코어 PPI가 증가했던 만큼 이번에도 어쩌면 식량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밤의 예측치는 8.1%예요. 전달 예측치하고 동일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큰 기대가 되지 않는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고, 또 심지어 JP모건에서는 만약에 오늘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S&P 500 기준으로 증시가 5%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망이 상당히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밤이 다소 걱정이 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회했는지 하회했는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코어 CPI, 식량과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근원 CPI가 과연 예상치를 부합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중요시 보는 것이 적절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CPI는 전년 동기 대비로 얼마나 물가가 상승했는지 그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YOY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하단을 보면 이 구간 5월부터 9월까지였죠. CPI 지수가 5%에서 5.4%까지 굉장히 플랫함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것이 바로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0.8%의 상승이 나왔고, 올해 6월달까지 계속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CPI는 그렇게 큰 기대가 되지 않을 수 있어도 제가 전년 동기 대비로 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1월에 발표되었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 시점부터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던 만큼 다음 달 발표부터는 우리가 CPI의 의미 있는 하락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생겼다면 최근에 유가가 조금 뛰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 유가가 95달러를 돌파하고 계속 치솟지 않는다면 저의 의견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CPI가 상승했는지 혹은 컨센을 하회했는지 우리가 너무 그런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도에 따른 해석도 같이 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도 조금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최근에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10월 11일 화요일 기준으로 보면 신용 잔고가 16조 6천억까지 거의 3주 만에 3조 원가량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고, 지금 신용 잔고는 지난 6월달 저점이었었죠. 그 당시 신용 잔고보다도 1조 원이 줄어들었던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고, 반면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 단위예요. 주 단위로 봤을 때 확실히 꺾였다는 그런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의 환율 상승은 연준의 금리 인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FOMC가 올해 2번 남아있죠. 아마도 그 기간 내에서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던 만큼 환율이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만 연준이 목표로 했었던 4.5%, 그 위치까지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한다면 과연 그 이후에도 환율이 뛸 수 있는지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의 상단도 연준의 금리 인상 횟수, 그게 더 이상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대 그 고점이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를 한번 살펴보면, 자, 제가 항상 의미있게 보고 있는 국제유가의 가격이 배럴당 95달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당시에도 항상 95달러가 깨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도 깨지고 나서 다시 강하게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95달러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5달러를 돌파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추세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해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다시 상승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다음 달 소비자 물가지수부터는 우리가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변수들, 유가, 환율,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또 신용잔고까지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환경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솔직히 오늘 같은 시장 흐름은 딱히 종목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분명히 여기에 대한 회피 물량이 나왔을 수도 있는 만큼 조금은 시장 흐름이 왜곡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 이러한 점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같은 시장 환경에서 반도체 관련주는 여전히 견조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도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격에서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 정말 오랜만에 61선을 돌파를 하는 거거든요. 차트를 조금만 줄여볼게요. 올해 3월 초였었죠. 그때 61선이 깨지고 나서 매번 61선과 부딪히면 이렇게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가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 소폭이지만 61선을 돌파했다고 볼 수 있고, 조금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지금 어두운 시장 환경 속에서 이번 달만큼은 반도체 업종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도 캐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삼성 SDI는 조금 빠지고 있지만 LG 에너지솔루션 21선을 돌파하면서 일봉상 위에 매물대를 모두 다 소화한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은 확실히 반도체하고 2차전지 이쪽 업종이 가장 강한 것 같고, 직전 한 달 동안 강했던 업종, 자동차 업종은 조금은 약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나 카카오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절대 물타기를 통한 평단가 낮추기, 그런 행위는 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달 시장 흐름이 나뉜 것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가 됐던 간에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 내에서 나와서 조금이나마 시장의 안정화를 찾을 수 있기를 정말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